저는 배를 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주로 멀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15년부터 아는 사람이 휴대폰 세대를 개통해 소액 결제도 하고 인터넷으로 쇼핑도 한 겁니다. 이후 제 앞으로 돈을 내라는 고지서가 자꾸 날라왔고 소송도 진행이 됐지만 참여하지를 못했는데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가압류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고 해서 현재 매달 변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명의를 도용한 상대에게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일을 하시는 특성상 계속해서 이제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좀 멀리 나가서 많이 머무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인정보를 도용을 당한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휴대폰도 개통을 하고 소액 결제도 하고 이렇게 내 명의로 뭔가 금융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참여도 하시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또 들으셔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제는 하고 계시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일단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자신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자기 맘대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각종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떠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송도 당해서 판결문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참 답답하시고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명의 도용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설하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을 실제 만들었고 그게 개통이 돼서 뭔가 휴대전화 우리 소액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쇼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내 명의가 도용당했는데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될 그 대금에 대해서 지불을 할 책임이 있을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형사하고 민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할 때는 그 가입 신청서를 기재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분명하게 지금 피해를 보신 분의 이름과 서명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처벌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등록법 위반에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걸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그렇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가지고 무단으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판례를 보면은 어떤 그 핸드폰 지점에 있는 직원이 무단으로 300대의 헤드폰을 개통했습니다. 예, 그 사안에서 사문서 위조, 사기로 해서 징역 4년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에 또 민사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회복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재판을 진행됐다면 추한 항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이런 판결을 받았구나라고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추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하죠. 그렇죠. 여기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한 항소를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 말고 나머지 그 나머지 결제업자들로부터 돈을 계속 독촉받고 있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형사 고소한 것,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주민등록번 이러한 고소 사실을 가지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자신은 채무가 없다, 채무가 부존재를 구하는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하시고 추한 항소도 하시고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친다면은 무단으로 도용당한 핸드폰의 빚은 갚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형사와 민사를 절차를 나눠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명의를 이렇게 도용한 이 사람 형사적인 책임 받아야 하는 거 마땅하고요. 더불어서 내가 사실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으시다면 뭐 추한항소하실 수 있는 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명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도용을 했다라고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리점에서 사실 본인이 오지 않으면 본인 확인이라든지 적절한 뭔가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걸 좀 생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휴대전화를 세대나 개통을 해준 그 대리점 경우에는 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 대리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진짜 주민등록증의 사람인지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거치지 않고 제대로 소홀히 할 경우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줬을 경우에는 대리점도 충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점 역시도 뭔가 본인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본인이 일부 변제를 하신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 고민일 겁니다. 이게 왜 변제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자신이 빚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줬을 경우에는 추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인. 그렇죠. 내가 내 빚이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게 추인 행위가 돼가지고 그 돈을 앞으로 계속 갚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핸드폰을 어느 정도 갚았을 때, 그 비용을 갚았을 때 내가 무단으로 도용된 거를 모르고 갚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죠. 고지서가 날라왔길래 당연히 내가 갚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아니면 자동으로 카드에서 이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기망당한 거를 내가 무단으로 도용당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지출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돈을 자신이 어떻게 갚게 된 건지 무단 도용한 거를 알고 갚았는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갚았는지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달라지게 됩니다.